지금 영치금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구속되니까 왜 김계리 변호사가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 이러면서 계좌번호 SNS에 공개했잖아요. 이후에 내역을 보니까 3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영치금 보유한 데가 400만 원인데 채워질 때마다 꼬박꼬박 외부 계좌로 출금해서 80차례 넘게 이체를 했다는 겁니다. 내역을 보면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이 3억 100만 원, 본인 계좌로 송금 요청이 600만 원, 수용자 구매가 한 202만 원 정도 쓰였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제 그 구치소에서 평생 거기를 집처럼 여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속옷 차림도 그런 마음에서 집이다 생각한 것 같은데 영치금 지금 가지고 많이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만족하면 정말 현실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다.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 뭐 여러 가지 극소수의 지지층들이 그 영치금을 넣어주기는 같지만 무기징역입니다. 평생 책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 영치금을 보내는 분들의 마음이겠으나 이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더 병들게 하는 그런 영치금 후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네요. 김계리 변호사는 약간 엑스맨 같아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 헌법재판소 재판할 때도 본인이 막 흥분해서 소리치고 하다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 네, 그랬죠. 그런 보였었잖아요. 그게 재판에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죠. 두 번째 이번에 속옷 파동에 대해서도 김계리 씨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인권 침해니까 까자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얘기하기가 지금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가서 볼게 한번 보고 까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아니야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히 말이 바꾸게끔 만든 그 단초를 이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 보내는 것도요.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돈 좀 보내줘 하고 거기다가 그 계좌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돈이 없습니까? 그 가족에 돈이 없습니까? 네, 재산신고액이 79억 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돈 보낸 사람들이 저 대통령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보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머니에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굉장히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돈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그런 돈을 받아서 그거를 변호인들한테 자기가 변호사비 주고 그다음에 그 자기 치료비를 쓴다. 그 여태까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월급 받고 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대법관이나 이런 한 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로펌 같은 데 안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야, 내가 대법관까지 했는데 거기 가서 다시 로펌에 가서 돈 벌겠다고 거기 가서 어떤 행동하는 것들은 이거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들에 대한 배임이다.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물론 그게 꼭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국가의 품격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전직 대통령 해분이 앵벌이에서 돈 받아다 그거 변호사 주면 제 드는 생각이 야 변호사들이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지금 저기다가 일부러 그런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꾸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그 실추된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더 수렁으로 몰아넣는구나. 그 김계리라는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맞나? 변호사가 도대체 그 자기가 의뢰받은 변호인의 그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SNS에 계좌를 영치금 계좌 공개했을 때 이제 영치금 앵벌이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공수처 수사로 구속돼서 이제 52일 동안 서울구치소 수감됐을 때 그때 당시에 영치금이 총 45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김건희 씨 이름으로 50만 원, 장모 최은순 씨 이름으로 100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김건희 씨도 본인도 지금 코가 석자라서 본인도 이제 영치금 필요한 상황이고 뭐 영치금을 줄 뭐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2억 7천만 원 모인 게 자랑일까요? 참 그게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민망한데 사실 지금 정상적인 그쪽 집단은 아니다. 김계리 씨는 누굽니까? 윤 어게인당을 창시하려고 했던 창립 멤버였고
지금 그 역할을 전한길 씨가 윤어게인당을 국민의힘에 이제 그 숙주 삼아서 거의 이제 현실화 시켰다고 봤을 때는 김계리 변호사는 이제 윤석열 그 변호인 측과 함께 윤어게인당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저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지금 한 발짝 나오는 차원에서 영치금을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것이지 액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참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들은 이제는 윤어게인당이 국민의힘을 앞세워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탄압받는 정치범으로서 좀 이렇게 계속 치환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끊어줘야 될 텐데 이게 재판부도 지지부진하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는 50만 원, 100만 원은 그래도 장모가 50만 원 더 입금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저 영치금의 액수가 너무 적어요. 뭐 부인이 50만 원 됐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돈도 많. 어쨌든 그게 400만 원까지 이제 저 통장에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가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그 돈을 충분히 거기다가 쟁겨 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인은 50만 원 했다?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해. 이런 말 있잖아요. 물질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 정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를 뭐 측정할 수 없는 거지만 좀 그래도 액수는 작긴 하고요. 김건희 씨나 장모 최은순이 갖고 있는 돈 많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아주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논외로 송영길 전 대표가 예전에 좀 말하자면 수감구치소에 들어가셨을 때 뭐 억울하게 들어가긴 하셨는데 영치금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송영길 전 대표의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아예 영치금을 400만 원 다 태워놔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일체 다른 사람 돈을 안 받습니다. 이 영치금 안 받습니다 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렇게 영치금을 관리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영치금 외에 80차례 뭐 400만 원 이상에서 2억 얼마 이게 자랑인 것처럼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스스로 좀 비도덕적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엄격한 자기관리가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영치금 밝힌 거는 근데 민주당이 밝힌 거잖아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밝힌 거 아니? 네, 아닌 민주당과 아니,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한 거니까 이걸 뭐 자랑하듯이 밝힌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자랑을 떠나서라도 막아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푼돈을 다 받아서 자기 돈처럼 쓰려는 것들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어제 정기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한국 문화를 알리자 개회식에 한복 입자고 제안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뭐 화사한 한복 나왔고 뭐 보면은 생활 한복도 뭐 나오고 지금 보면 좀 전용기 박주민 의원 생활 한복 차림으로 나와서 마당새냐는 얘기가 돌고 있긴 하고 또 신장희 의원도 또 개혁신당 의원들도 한복을 입고 참석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이 항의한다면서 상복 차림에 근조 리본까지 달았더라고요. 이게 잔치집 옆에 초상집이다. 굉장히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현재 국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잔치집, 초상집, 국민의힘이 지금 초상집은 맞죠. 사실상 국민의힘의 전통의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9월 1일에 이번에 개원식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3일 날 그 불법 계란의 와중에 이 계엄이 성공했다면 9월 1일 어제 개원식이 가능했을까요? 입법부는 사라졌겠죠. 그럼 개원식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그날 지켜주셔서 입법부, 대의기관이 개원식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전만 해도 이거는 잔칫날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최근에 캐대원도 있고 또 한복을 입고 각양각색의 본인들의 의사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딱딱한 모습보다 한복을 입고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제 주변에 봤더니 한복 입는 모습 보고 신선한데 재밌는데 해요. 근데 상복 입는 국민의힘의 모습들이 이게 튀죠. 그래서 좀 생뚱맞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전히 우물 안에 갇혀서 본인들의 상을 치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풍경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지금 여야 관계가 국회의장이 한복 입고 오라 그러면 다 한복 입고 야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럴 정도로 관계가 좋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당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악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거기다 국회의장이 한복 입고 오세요. 그럼 다 입고 올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반발을 해서 아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복을 입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 한국 문화를 알리자 그 한복 입고 오면은 우리나라 그 개원식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걸 뭐 중계를 해줘서 한국 정치가 이렇게 훌륭해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부 내용이 엉망진창인데 의원들이 한복 입고 오면 한국 정치가 나아집니까? 그리고 의사당에 앉아서 보니까 무슨 한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되게 빌려 입거나 뭐 대여해서 입었겠죠. 여성 국회의원들은 한복은 왜 그렇게 화려해요? 궁중 무슨 저 사극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왕비 옷 입고 오십니까? 그리고 거기 앉아갖고 서로들 앉아서 뭐 사진 찍고 의사당 안에서 희희낙낙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요새 되게 살기 힘듭니다. 물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외식 못하고 그리고 진짜 장바구니 점점 가벼워져서 한숨만 커지고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자리도 어렵고 뭐가 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알록달록 울긋불긋하면서 앉아서 희희낙낙하면서 그 의사당에서 셀카 찍으시고 뭐 이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니 맨날 입만 열면 국민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심정이 어떤지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부채 들고 오고 뭐 아주 신선 노름하러 오셨더라고요. 예? 그게 뭡니까? 왜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무슨 아름답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무슨 뭐 꼬여서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너 국민의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거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계속 비판해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적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을 볼 때도 이 저 뭐지? 왜 저런 그 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을 힘들게 한 당이 계속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요. 뭔가 옆에서 계속 우울하게 옆에서 있어주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옆에서 힘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기분을 리프레시 시키는 것들을 해줘야만 힘든데 좀 그래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힘들 때 뭔가를 다른 걸 화난 걸 찾죠? 그런 겁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일상복을 입고 이쪽은 상복 입고 또 이쪽은 정장을 입고 그냥 앉아서 개회식하고 대치하고 피켓팅하고 이런 모습보단 한복 퍼포먼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저는 뭐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설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복 입고 웃고 사진 찍는 게 국민들의 강릉의 가뭄, 물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의 정치의 암울한 상황들을 즐기고 조롱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라 김종혁 최고께서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아무래도 지금 상복을 입은 상중에 있으니 솔직히 지금 잔치를 벌이는 쪽이 고깝게 볼 수 있다고는 봐요. 잔치를 벌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주장할 수 있으나 많은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이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의 백에 있어서 일부에 그렇게 고깝지 않은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와 액션들 국민들 앞에서 재롱장치하는 정치인들 그게 나쁠까 싶어요. 한복 입는다고 무슨 비전을 보여주는 거 아니고 한복 안 입는다고 안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고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록달록 울긋불긋 뭐 그렇게 궁중 한복 같은 거 입고 와서 거기서 그 3, 4, 5 모여서 깔깔거리면서 사진 찍는 모습 의사당 안에서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았고요. 과거에 옛날에 유시민 장관 무슨
정장 안 입고 왔다고 뭐라 그랬어요.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저 정의당 의원들도 뭐 옷차림을 가지고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그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과연 괜찮았는가, 그 이벤트로서 그것이 괜찮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네요.